여러분, 콩나물은 아마도 평생 가장 많이 접해오신 식재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국으로도 무침으로도 밥 위에 올려 비벼 드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값이 저렴하고 구하기 쉽다는 이유로 흔한 음식처럼 여겨지지만 영양학적으로 살펴보면 콩나물은 결코 가벼운 식재료가 아닙니다. 콩나물은 콩이 발아하면서 생기는 변화 덕분에 영양 구조가 달라집니다. 씨앗 상태일 때와는 다르게 발화 과정에서 여러 효소가 활성화되고 특정 비타민 함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비타민C와 엽산, 칼륨, 식이섬유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발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의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나 소화 흡수 측면에서도 이점이 생깁니다. 50대 이후에는 근육량 감소, 소화 기능 저하, 만성염증, 혈압과 혈당 관리 문제 등 여러 건강 과제가 함께 나타납니다. 이런 시기에 매일 식탁에 오르는 콩나물은 단순한 반찬을 넘어 장 건강과 영양, 균형을 돕는 기초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열량이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 체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부담이 적습니다. 동시에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들어있어 포만감 유지와 대사 균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가 많은 식단을 유지해 오신 분들께는 칼륨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콩나물의 성분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몸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어떤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점은 무엇인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좋아요는 어르신들의 사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콩나물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콩나물의 가장 큰 특징은 발화식품이라는 점입니다. 콩이 물을 흡수해 싹을 틔우는 과정에서 내부의 전분과 단백질이 분해되며 구조가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효소가 활성화되고 비타민 함량이 증가합니다. 열량은 100g 기준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방 함량은 낮고 단백질은 적당한 수준으로 존재합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 운동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아스파라긴, 사포닌, 이소플라본을 들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긴은 아미노산의 한 종류로 질소 대사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포닌은 콩류에 존재하는 식물성 성분으로 항산화와 관련된 작용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 계열 성분으로 폐경 이후 여성의 호르몬 변화와 관련해 관심을 받아온 성분입니다. 비타민 측면에서는 비타민C가 발화 과정에서 증가합니다. 이는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관여하는 항산화 비타민입니다. 또한 엽산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분열과 적혈구 형성 과정에 필요합니다. 미네랄 중에서는 칼륨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과 체액 균형 유지에 관여합니다. 마그네슘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근육 수축과 이완, 신경 전달 과정에 관여합니다.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이 함께 존재하여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변비 경향이 있는 어르신들께는 장 운동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콩나물은 저열량 식품이면서도 아미노산,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미네랄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콩나물을 입에 넣고 씹는 순간부터 소화 과정은 시작됩니다. 치아로 씹으면서 식물 세포벽이 물리적으로 파괴되고 침속 효소와 섞입니다. 침속 효소는 탄수화물 분해를 시작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에 도달하면 위산과 만나 단백질 구조가 풀어집니다. 콩나물 속 단백질은 발화 과정 덕분에 상대적으로 분해가 쉬운 상태입니다. 위에서 부분적으로 분해된 단백질은 소장으로 이동합니다. 소장에서는 췌장에서 분비된 소화효소와 만나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됩니다. 이 아미노산은 장 점막을 통해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엽산과 비타민C 역시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소장에서 흡수되어 체내 전해질 균형 유지에 사용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전해질이 무엇인지 설명드리자면 우리 몸속에서 전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무기질 성분을 말합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물에 녹아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미네랄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은 전기로 움직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
근육이 수축하는 것도, 신경이 신호를 보내는 것도 모두 미세한 전기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전해질입니다. 정확히 정리해 드리자면 전해질은 첫 번째로 심장 박동 유지에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심장이 뛰려면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육 수축과 이완의 불균형으로 다리에 쥐가 날 때 특히 칼륨이나 마그네슘 불균형이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경 전달 시 뇌에서 신체로 신호가 전달될 때 전기적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때 전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전해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체액 균형 유지입니다. 몸이 붓거나 탈수되는 것도 전해질 균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콩나물의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합니다. 대장에서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발효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는 장 점막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콩나물은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식품을 넘어 장내 환경 개선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콩나물은 고혈압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께는 낮은 열량과 비교적 낮은 탄수화물 함량이 식사 구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식단 균형이 잡힌 상태여야 합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께는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장 건강 측면에서 대장 환경 개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경우 이소플라본 성분이 호르몬 변화와 관련해 완충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소플라본 성분이란 구조적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일부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 흔히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르몬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다만 몸 안에서 호르몬처럼 상황에 따라서 약하게 유사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학적으로 더 설명드리자면 이소플라본은 소장에서 흡수된 뒤 간을 거쳐 혈액으로 이동합니다. 체내의 호르몬 수용체와 약하게 결합할 수 있으며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부 보완 작용을, 과도한 상황에서는 완충 작용을 할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과 관련된 연구들도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줄이는데 관여할 가능성이 있어 세포 보호 측면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근육량 감소가 우려되는 어르신들께는 단백질 보충 식단의 일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 역시 단백질 조합이 좋은데요. 두부, 달걀, 동물성 단백질, 고기국 종류들, 지방이 많은 생선류들과 콩나물의 아미노산이 좋은 보완 관계를 형성합니다. 또한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소량 곁들이면 지용성 영양소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지용성 영양소란 말 그대로 물이 아니라 지방과 함께 있을 때 흡수가 잘 되는 영양소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지용성 영양소로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 네 가지는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과 함께 있을 때 장에서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화가 편한 조합으로는 무, 애호박, 미역과 함께 국으로 끓이면 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값싸고 흔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식재료입니다. 발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영양 구조 변화, 아스파라긴과 사포닌, 이소플라본 같은 식물성 성분, 식이섬유와 칼륨, 엽산까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과다 섭취는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이 예민한 분들은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으로 먹기보다는 충분히 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안전합니다. 콩나물은 매일의 식탁에서 장 건강과 영양 균형을 받쳐주는 기초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시니어 라이프는 기원합니다.